우리 책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첫 준도 시작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좀 볼게요. 1장 행정의 기초이론을 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책은 다 교체하신 거예요? 예, 맞죠? 이제 새 책으로 나올 거예요. 1장 보시면 행정의 이제 본질이 나오는데, 일단 행정의 의의부터 먼저 좀 작업을 좀 해나갑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사실 그걸 안 물어봤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럼 됐죠. 알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행정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행할 행자, 또 정치할 때 정자, 이걸 씁니다.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치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순우리말을 뭐라고 할까? 이걸 다스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다스림을 행한다 이런 말일 거예요. 또 얘기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학문으로 정립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좀 먼저 알아두시기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public 그리고 administr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public이란 말이 이거예요. 공공을 말하는 거였고요. administration 말은 라틴 말에서 맞는데 무엇에 이른바 봉사한다 이런 말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영어로 말하면 공공봉사와 관련돼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스림을 행한다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들이 행정을 출발시켰을 때 초창기에 행정학을 이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영의 입장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경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흔히 관리라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로 좀 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private라 말하겠고요. 그리고 administration 뭐 이런 말을 쓸 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죠? 예, 사적이라는 뜻일 거고요. 사적 이쪽이 공적이라면 사적인 뭐죠? 봉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자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 경영 모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봉사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을 확인해 주겠고. 근데 요즘은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요 프라이빗한 말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미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도 알면 되겠고, 하나 더 할게요. 좀 어색하긴 한데, 퍼블릭과 프라이빗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보통 얘는 공행정이라 말하겠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흔히 사행정이라 말하기도 해요. 이 정도 하나씩 좋겠고, 그렇다면 행정을 공행정으로 본다 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협의의 행정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합쳐버리면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보통 광의의 행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점이에요. 광의라는 얘기는 넓은 뜻이라는 뜻이고 협의란 말은 뭘까? 좁은 뜻이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에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시험자는 간혹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가 협의인지 뭐가 광의인지 가볍게 볼게요 한번. 협의라는 말은 써있죠 거기.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라는 말을 보일 거고요. 또 행정부의 구조, 또 공무원의 활동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정부가 행하는 활동이란 말 나오면 이건 모두 뭐라고요? 협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의로 보면 좀 봅시다. 행정이라 하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 노력의 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뭐라고요? 협의다, 광의다? 광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라고요? 정부가 주체인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뭘까요? 광의죠, 광의. 정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모든 행위까지 뭘로 얘기한다고요? 바로 행정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행정부나 정부나 공무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찍으면 된다고요? 협의고 모든 조직이 나오면 뭘 찍으면 된다고요? 광의를 찍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최근 개념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됐고 우측 잠깐 봅시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그 메서 싱크를 보시면 아마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로젠블룸의 행정학에 대한 접근법이 아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됐고요.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로젠블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행정은 관리라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경영적 의미도 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세요. 뭐가 있을까? 아마 법적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행정에 대한 접근법일 거예요. 그럼 봅시다. 관리로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행정이라 하면 이거죠. 조직을 구성하고 또 뭐죠? 아마 인적인 자원을 뭐하고? 바로 동원하고 하나 더 할게요.
물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이 모든 걸 뭐하는 활동? 관리하는 활동 분야라면 이걸 행정에 있어서 교육적 의미에서의 바로 행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과 관리의 부분을 어떻게 배우냐면 조직론에서 배울 겁니다. 또 인적 자원 도움 관리는 인사행정론, 또 물적 자원 도움 관리는 재무행정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목차를 볼게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앞쪽 가보시면 컨텐츠가 나올 거야. 아마 컨텐츠 나오네. 목차 컨텐츠로 돼 있죠. 목차가 나올 텐데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목차 페이지로서는 어디죠? 목차 페이지로서는 아마 10페이지 같은데요. 목차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파트 3가 나올 거예요. 이게 파트 3고요. 파트 3고 그 다음 우측 보시면 목차 페이지에서 이제 11페이지인데 파트 4가 나올 거고요. 인사행정 나오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아마 목차 페이지 13페이지 같아요. 파트 뭐가 있을까?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이 우리 경영적 의미에서의 바로 행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학이 경영학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의 지식들을 경영학로부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트들은 경영학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보통 이제 조직론 이렇게 배우는데 경영학 쪽도 뭐라고 배우냐면 조직론을 배우고요. 물론 우리는 주로 행정조직론이라 말하지만 걔들은 뭐라고 말하죠? 경영조직론이라 말하고요. 또 우리는 인사행정론이라 말하는데 경영학 쪽은 뭐라고 할까? 인사관리론 이렇게 배우고요. 우리는 재무행정론이라 말하지만 걔들은 뭐라고 말할까? 재무관리론 이렇게 배울 겁니다. 3파트, 4파트, 5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정책 의미를 볼게요. 행정을 정치로 이해하면 행정은 이거예요. 바로 시민의 요구에 뭐 할까? 바로 부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걸까? 바로 이거죠. 정책을 형성하거나 또 형성된 정책을 뭐 할까? 집행하는 활동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정책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목차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파트 뭘까요? 파트 2일 거예요. 파트 2. 우리 목차 페이지로서는 어디죠? 목차 페이지로서는 아마 7페이지 거예요. 7페이지 파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책론, 또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이 우리 행정학의 대표적인 뭐라고요? 강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는 주제는 뭐라고요? 이런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행정학 총론을 하는 쪽이에요. 거기 목차 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파트 1이 뭐죠? 파트 1이 행정학 기초이론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말만 기초지 이게 기초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행정학 총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내용들은 뭐라고요? 행정학 강론을 말하겠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봅시다. 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한쪽은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한 거고 한쪽은 뭘로 이해한 거예요? 정치로 이해한 거죠.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냥 물어볼게요. 능률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민주를 강조할까요? 기본적이에요. 이건 능률을 강조한다 라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능률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학은 당연히 이건 있고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정은 뭐라고요? 능률과 민주가? 민주를 강조한다 라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봅시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 몇 번 하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절반 정도가 지금 하신 분들인데 한번 봅시다. 같이 할게요. 일단 앞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엄청 많이 얘기할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관료제라고 그래요. 관료제. 봅시다. 그러면 사회과학은 항상 개념 정의가 중요해요. 네, 그럼 관료제를 개념 정의할게요. 관료제를 하면 대규모화된 구조예요. 대규모화된 구조고. 하나 더. 대규모화되면 될수록 이런 거 뭐냐면 수직 분화와 뭐가 있을까? 바로 수평 분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직 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곧 계층제를 말할 거고요. 수평 분화를 하면 뭘 말할까? 흔히 우리는 분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대규모화됨으로써 계층제와 분업이 아주 많은 이런 구조를 말하겠죠. 또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수직 분화와 수평이 많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할까? 복잡 구조라고 그래요. 복잡 구조. 거꾸로 해볼게요. 계층도 얼마 없고 분업도 얼마 없다면 그건 뭐라고요? 단순 구조고 이게 많고 이게 많으면 뭐라고요? 복잡 구조고. 하나 더 할게요. 대규모화된 무슨 구조? 바로 집권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집권 구조. 외웁시다. 관료제라 하면 뭐라고요? 대규모화된 무슨 구조?
집권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대규모 구조를 그렸고요. 소수가 지배하는 구조를 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관료제 중에서도 어디 갈까? 바로 정부 관료제에서 아마 근무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됐습니까?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누구죠? 공무원인 거죠. 하지만 관료제라는 이런 모습은 정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기업에도 이런 관료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 관료제일 수도 있고요. 또 뭐일 수도 있다고요? 기업 관료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관료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기업 관료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회사원이겠죠. 고차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계속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관료라는 말 쓸 건데 여러분들이 관료라는 말을 쓰면 자꾸 공무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료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무 직원을 말하는 말입니다. 사무 직원은 이렇게 있겠죠. 바로 누가 있을까? 정부에 근무하는 정부 관료도 있겠고 또 뭐예요? 기업에 근무하는 아마 기업 관료도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관료는 공무원이고 아마 기업 관료는 뭘까요? 회사를 말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우차하는 관료는 무슨 관료예요? 기업 관료예요? 정부 관료예요? 정부 관료겠죠. 그럼 우리 지금 2층에 앉아있는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어떤 관료예요? 정부 관료, 기업 관료? 기업 관료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고요? 관료인데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관료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바로 정부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합시다. 그러면 이 정부 관료제 안에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아마 공무원이 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럼 볼게요. 밖에 누가 있냐면 우리 시민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민과 공무원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라 말하겠고요. 얘를 뭐라고 말할까? 얘를 대리인이라 말한다 이겁니다. 대리인. 그럼 항상 그렇게 가세요.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시민에게 뭐 할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비슷한 말 쓸게요. 반응. 또 뭐가 있을까? 아마 부응이란 말도 있겠고요. 또 좋은 말 나오는데 아마 대응이란 말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아마 응답이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반응, 부응, 대응, 응답. 이 반응과 부응과 대응과 응답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민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암기합시다. 반응, 부응, 대응, 응답, 민주, 정치는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정을 정치로 이해하면 뭐 한다고요? 능률이 중요해진다, 민주가 중요해진다. 필요죠. 이 민주란 말 쓴 거예요, 그냥. 뭐 반응 좋고 대응도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로 민주를 쓴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한다면 능률이 중요하지만 행정을 정치로 이해한다면 뭐라고요? 민주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행정학에 뭐라고 할까? 두 개니까 양대 뭐라고 할까요? 이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률과 민주라 양대 이념이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이걸 높이면 이게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 높이면 이게 떨어지는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능률과 민주는 뭐가 필요할까? 조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확인은 좀 표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고. 그 다음 끝났고, 이제 봅시다. 행정을 이제 뭘로 이해할까? 이제 법으로 이해해봅시다. 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 이해해보면, 왜 법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행정은 반드시 뭐라고요? 법적인, 바로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바로 법적 의미의 행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뭘 강조할까? 합법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할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모두 법 앞에 뭐하다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법 앞에 뭐할까?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평성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경영학과 행정의 차이가 있어요. 경영학은 이 네 개의 이념 중에서 뭐를 가장 강조해요? 딱 이거예요. 능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행정학은 이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학은 뭐라고요? 민주와 합법과 형평이라는 개념들을 모두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학적 기법들을 많이 빌려왔지만 어때요? 경영학보다는 좀 더 이 포커스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복합적인 편이 많고 그래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뭐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젠브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로젠브롬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행정을 뭘로 정리했다고요? 관리, 그리고 정치, 또 뭘로 정리했다? 법으로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행정학을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왠지 행정학과 아마 행정법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뭐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데 행정은 오히려 경영학과 뭐예요? 정치학과 더 가까워요. 물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법학적 개념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랑 함께 주로 다룰 내용들이 뭐냐면 경영학적 기법들, 또 정책적 이론들, 또 법률적 개념들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행정학이 다른 것과 달리 대단히 뭐예요? 좀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행정학은 또한 종합과학이라 말하기도 해요. 말이죠, 종합과학이지. 나쁘게 말하면 뭐라 말할까? 나쁘게 말하면 이런 말을 써요. 잡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아마 행정학을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까 쉬울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쉬울 수가 없어요. 왜? 개인적인 포커스가 넓어지니까 한쪽만 다룬 게 아니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행정 공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공무원 되려면 당연히 이 과목은 아마 넘어서야 될 겁니다. 분명히요. 됐죠? 그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3페이지 그 박스를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봤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이제 02번 주제에 보시면 뭐 나오냐면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이 나옵니까? 무슨 소리냐면 행정법에서 행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이겁니다. 요거 하고 그럼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뭐가 나오죠? 03번에 뭐 나오죠? 행정학적 행정개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뭔 소리냐면 그럼 행정법에서는 행정을 뭐라고 말하는지 봤으면 우리 주제인 행정학에서는 행정을 또 뭐라고 부르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 구분해 본 거예요. 근데 오늘 행정법과 행정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고 싶냐면 2페이지 와보세요. 2페이지 와보시면 참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구판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좀 추가시켰어요. 요즘 이제 문제를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추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아래쪽 참고 나오죠? 말만 참고지 이거 참고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아마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작업을 해볼게요.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작업을 하나씩 해나갈게요. 일단 봅시다. 우리 행정을 다루는 분야에 뭐가 있죠? 지금 얘기한 행정 뭐가 있다고요? 행정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얘기한 행정학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주제는 행정학이 맞지만 행정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행정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졸렌의 측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학은 뭘 연구하냐면 양측면을 연구해요. 그래서 졸렌의 측면과 뭘 연구한다고요? 자인의 측면을 연구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얘는 일면적이라면 두 개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양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은 행정학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할 거 없겠죠? 왜? 어차피 졸렌 여기 나오니까 여기 설명할게요. 졸렌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라틴 말이에요. 졸렌은 우리말로 하면 뭘까? 바로 가치나 또 뭘 말할까? 당위나 또 뭘 말할까? 바로 규범을 말하는 말이에요. 가치, 당위, 규범이고 이걸 영어로 말해보면 뭐냐면 바로 뭐가? value예요. 그러면 가치, 당위, 규범, value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뭔가 좋은 거, 뭐 좋은 것도 이제 가치, 당일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옳은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아마 모두 가치, 당위, 규범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이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이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팩트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좋고 나쁨의 구분을 할까 안 할까? 좋고 나쁨의 구분을 아예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겠죠? 옳은 것과 좋은 것의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됐죠? 아무튼 행정학은 뭐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value의 측면과 뭐라고요? 팩트의 측면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행정법은 뭐라고요? value 측면만 있겠죠. 그래서 양면적이라 말하고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졸렌을 추구할 때 행정학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추구할 때 행정학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말 해볼까요? 아트는 예술, 기술이고요. 사이언스는 뭐가? 아시다시피 과학일 거예요. 그러면 아트는 뭐 하는 거냐면 뭔가 나쁜 상태를 바람직한 가치의 상태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트란 말은 원래가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이거나 또 뭘 말할 거라고요? 바로 처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또 뭐라고요? 처방을 말한다라는 점일 거예요. 뭔가 나쁜 상태를 뭘로 바꾸는 거니까? 좋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사이언스는 안 그래요. 사이언스는 처음부터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개념이 없어요. 뭔가를 좋게 만드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단지 뭐라고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인과 법칙을 뭐 하고 싶어 한다? 바로 구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인과 법칙이 뭘까요?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인과 법칙이 cause and 뭐라고요? effect겠죠. effect.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는 그 목적이 인과법적 구현이거나, 하나 더 할게요. 바로 어떤 결과에 대한 뭐 규명? 바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보통 사회과학에서 보통 사이언스만 추구한다면 그 과학이 뭘까요? 순수 과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처방을 얘기하면 뭘까 이게? 이게 바로 응용과학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학은 뭐라고요? 이런 순수과학 측면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이런 응용학문적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보시면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뭐 사회학, 뭐 심리학 이런 파트는 모두 뭐라고요? 이런 파트는 모두 순수 학문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은 뭐라고요? 주로 이게 특별히 강하고 우리 행정학이나 뭐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렇지만 훨씬 더 강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자연과학 쪽도 그렇죠.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물리, 또 생물, 뭐 화학과 이런 데서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주로 사이언스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연과학 대학이라면 우리 공과대학은 뭐예요? 그것도 밭에 깔고 있긴 하지만 뭐라고요? 공대는 자연과학 대학에 비해서는 뭐죠? 아무래도 뭐예요? 문제 해결 처벌점이 강해요. 확실히 요즘 보시면 수험생이 왜 나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주로 뭘 하려고 하죠? 사이언스를 하려고 그래요? 아트를 하려고 그래요? 사이언스보다는 아트를 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느 학교들이 이렇게 좀 커트라인이 높죠. 좀 어렵죠, 들어가기가. 순수학문 하는 학과 아니면 응용학문 하는 학과. 순수학문보다는 확실히 응용학문을 하는 학과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요즘 분위기가 워낙 취업을 원하니까. 근데 원래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사이언스라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는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기다 이걸 병합한 응용학문 측면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응용학문 측면이 강한데 요즘 이 문과 쪽 좀 얘기합시다. 대학 갈 때 어느 과가 가장 높아요? 문과 쪽에서. 어문계열 빼고 합시다. 어문계열 빼고 합시다. 어디예요? 무조건 이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로스쿨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법학과죠, 법학과. 문과 쪽으로 잘 높은데 법학과 아닙니까? 뭐 다 틀리지만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응용적이에요, 굉장히. 조련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말만 법학이지 난 법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학자가 붙으면 뭐냐면 그건 주로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됐죠? 그래서 뭐예요? 법학과, 또 뭐예요? 경영학과, 또 뭐라고요? 행정학과. 이거 거의 탑 클래스 거예요, 아마도요. 왜? 요즘은 취업 때문에 자꾸 응용학문을 좋아하는 추세니까.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원래 학문은 순수 학문이 짱짱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순수 학문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일 거예요. 왜? 순수 학문이 뭐라고요? 사이언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뭘 공부한 거예요? 아트를 공부한 거예요? 사이언스 공부한 거예요?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뭘 한 거냐면 이거 한 거예요, 다. 이건 거의 없어요, 사실상 보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2년제와 4년제 차이가 있어요. 봅시다. 2년제 대학들은 이렇게 불러요. 행정과라고 불러요, 행정과. 4년제 대학은 뭐라고 할까? 행정학과라고 부르고요. 우리 4년제 대학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기계공학과라고 불러요, 기계공학과. 하지만 2년제는 뭐라고 할까, 주로? 기계과라고 불러요. 이 차이가 있어요. 학자가 붙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사이언스를 하겠다는 뜻이고, 학자가 빠지면 뭐라고요, 이거는? 아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대학에서는 뭐예요? 학자가 붙어도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언스와 아트를 모두 함께 병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행정법이 일면적이라면 이게 뭐라고요? 양면적이고 이건 뭐라고요? 아트 측면과 사이언스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말일 거예요. 됐죠?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나온 얘기가 이제 그거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됐고요. 수업 한번 들었던 분들은 그거 좀 한번 볼까요? 기술성이란 말 나와요, 기술성. 이게 아트고요. 옆에 보시면 왈도는 기술성 뭐라고 했죠? 아트 또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밑에 사이버는 기술성이라는 용어를 뭐라고 썼죠? 프랙티스를 말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번에 기출됐어요. 이번에 요걸 기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치사하게. 별거 다 네요. 와일드는 아트, 기술성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트, 프로페셔널. 사이먼은 이런 뭐라고 말했다고요? 프랙티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엎었어요. 됐습니까? 행정 문제는 뭘 낼지 모르니까 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고, 이제 넘기실게요. 넘겨보시면 03번에 이제 뭐 나오죠?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 나오죠. 시간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쉽시다. 한번 쉬었다 갑시다. 여기는 좀 이제 별도로 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4페이지 03번을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작업을 또 한번 해나가자라는 점일 것 같아요. 한번 쉬었다 갑시다. 짧게. 됐습니다.